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검사 출신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상민 전 특보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죽이기 위한 표적 수사에 앞장섰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대표적인 정치검사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선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서 보훈하려고 하는 위인설관 대가성 인사였던 것입니다. 김상민 특보가 작성한 야당 대표 커터 미수 사건 테러 해당 여부입니다. 커터 사용됐다고 왜곡하고 있으면서 미수인데 과연 테러인지 해당하냐 아니냐 그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를 헌법재판소 결정 하루 전인 4월 3일 작성한 것입니다. 테러의 개념, 정치, 종교, 사상적 목적을 위해 폭력적 수단의 방법을 통해 민간인이나 비무장의 개인, 단체, 국가를 상대로 사망 혹은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김상민이 자신의 보고서에 개념을 썼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테러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커터한 사기수 행위는 테러 방지법에 정한 테러가 아니다, 증거가 없다라고 해놓고 결론에서는 설사 테러라 하더라도 실제로 테러 행위자 김진성과 테러 피해자 이재명 당시 대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나 결과도 달라질 게 없어 테러법 적용, 테러 개념 적용은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커터였습니까? 이재명 대표 테러에 사용된 이 총 18cm의 스트롱 암이라고 하는 전문 테러용 을 잘라서 더욱 그라인드로 갈아서 만든 이 테러 박근혜 테러에 사용된 문구용 커터 똑같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사용된 바로 이 무시무시한 스트롱 암이라고 하는 입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 일자, 이 보고서에서 작성된 김상민은 법원이 적시한 범행 도구인 자그마치 18cm의 등산용 문구용 커터이라고 하는 등 상식 이하의 용어를 써가며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한 위중하고 엄중한 사건의 의미를 축소 왜곡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러 방지법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된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수천만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을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공천에 탈락한 자신을 위해 국정원 특보 자리를 만들어준 윤석열, 김건희에게 답례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쓴 것입니까? 탄핵이 기각될 것을 확신하고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작성한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헌재 결정 직전에 판을 뒤집어 보려는 내란 세력 최후의 바라기였습니까? 사건 발생 직후 윤석열 스스로 이를 테러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조태용은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국정원 책임하에 사건의 실상, 배후, 목적, 당시 윤석열 정권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테러국장은 왜 국정원의 정상적인 조직과 절차를 놔두고 윤석열, 김건희의 최측근인 김상민에게 법률 판단을 요청한 것입니까?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작성된 김상민 특보의 커터 미수 보고서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신을 챙겨준 은혜를 갚기 위해 특보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김상민 전 특보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법률 검토 조직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 검사에게 법률 판단을 요청한 당시 테러국장 1년 반 만에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초고속 승진한 대테러국장도 정치관여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촉구합니다. 김상민이 작성한 보고서가 자신을 특보로 만들어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대가성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표 비습 테러에 대해 다시 수사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후 최초 사건 발생 직후 국정원 대테러국과 총리실 대테러센터, 대통령 안보실 간의 보고 및 사건 축소 과정을 다시 수사해서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24년 1월 2일 날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때 사용됐던 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보기 흉한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져 나왔는데 이 그렇습니다. 이 이제 갈아가지고 양감해서 이걸로 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김상민이라고 김건희 윤석열에 가장 가까운 측근 조국을 잡아 없애준 그래서 너무도 고마운 김상민이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김상민이는 대테러센터에서 국정원의 대테러국장이 김상민에게 이 사건을 테러로 볼까요 말까요 하는 의견을 물으니까 이런 사건이 아니고 이걸로 그냥 긁힌 정도 사건인데 뭐 테러냐 하는 보고서를 쓴 거예요. 와. 네? 그것도 언제? 25년 올해 4월 3일. 그러니까 마치 4월 4일 날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 이때부터는 마구잡이로 쓸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올해 1월경에 대법에서 이거는 테러라고 규정이 됐어요. 예. 네. 이 사람이 김진성이가 확정 판결. 야당 대표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하려고 해서 이건 중대한 문제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라고까지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선이 다가오고 그다음에 여차하면 이재명을 다시 보내버리든지 뭔가 해야 될 그런 위기에 사로잡혀서 4월 4일 날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이재명 대표를 왜냐하면 대선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한 거고 부산대학교 응급실에 국정원 부산지부 대테러과 과장이 이 현장에 있었어요. 부산대 의대 응급실에. 그래가지고 이자가 나타나가지고 대통령님이 이재명 후보 대표가 살아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올리니까 의식 있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식 있음 적혀 있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부터 완전히 뒤집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0, 70대 노인이고 괴한이 아니고 출혈량도 적고 과도가 여기서 나오네. 과일깡은 크고 과도. 목 부위에 1.5cm에 불과하다. 이렇게 출혈량 적은 상태. 요게 다 나오네. 사건 현장 훼손한 저 두 사람. 저 두 사람은 제가 부산 경찰청하고 어디다도 무조건 다시 수사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들? 저쪽 동영상을 다 떠가지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사진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사진첩을 만들어서 경찰청, 그다음에 공수처, 그다음에 부산경찰청에 다 보낼 겁니다. 저 사람 찾아가서 아직은 못 찾았군요.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얼굴 사진만 지금 다 한 20명 모으고 있어요. 김상민이는 진짜 김건희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요. 김영선이를 어렵게 공천 꾸기에 넣었었잖아. 2022년 6월에. 네. 근데 그랬던 김영선이를 쫓아낼 때
얘를 시켜주려고 쫓아냈던 거라니까. 그 자리에. 그러니 김건희가 얼마나 사랑하는 그렇지. 인간이야. 그러니까 최측근이야. 근데 그거 안 되니까 결국에 국정원으로 또 넣어준 거고. 국정원에 넣어줬지.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테러 국장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테러 국장이 1년 반에 3번 승진합니다. 와. 3급, 2급, 1급으로. 1년 반 만에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정원은 진짜 어렵거든. 이거 승진하기가. 예. 간첩 잡아도 이렇게는 승진 예. 못 합니다.